되면은 징계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윤리위원회 절차를 저는 따르기 위해서는 출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지금 만약에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이렇게 권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처리가 안 됩니다. 제명을 권고를 했지만 그 전에 윤미향 의원도 또 박석흠 의원이나 또 이상직 의원도 제명을 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명을 하려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본회의 상정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지금 21대 국회 임기 끝나갑니다. 임기 끝나면 그거 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 윤리위원회 절차에 따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시키는 전략이지 본인이 그것을 출석을 안 하고 하는 경우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결심했을 경우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지역구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휴가계 낼 수는 있습니다만 뭘 위한 휴가인지 도대체 왜 안 나타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은 돈 버는 일 하지 말라고 뽑은 거다. 그래서 세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보시죠.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도 아니 의원들은 돈 벌지 말란 법이냐.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들은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 세비를 주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을 하려면 의원 활동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권력을 이용할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 이거. 근데 이거를 의원도 돈 벌지 알고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자, 신 의원님은 세비 받아보셨으니까. 근데 그 돈 받으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뭐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받으면 제가 의원일 때는 저 때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통장에 꽂혔거든요. 네. 보통 이제 생활비로 쓰는데 근데 이제 의원이라는 게 이제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세비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은 딴 데 부정한 돈을 탐하지 마라.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먹고 살 만큼을 주니까 그리고 평균 임금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정한 돈을 탐하거나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 본업에 좀 충실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 국회 상임위 또 본회의 중에 수십 차례 이 코인 거를 했다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국회를 모독한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직을 이거를 모독한 거고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대표인데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까지도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4종류 얘기했는데 출석정지 30일이 두 번째로 센 건데 출석정지 30일 해주면 김남국 의원은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도 자발적 셀프 출석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하고 마주치기 싫어하고 하는데 이런 정도 징계 내주면 땡큐 하고 그냥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명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문위도 있고요. 윤리특위도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는데 다만 김남국 의원이 과거 본인이 했던 행동 그것과 지금 실제 움직이는 모습이 워낙 달라서 말들이 많습니다. 불출석하는 의원 세비 삭감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출석하지 않고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발의도 공동 발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지금 2주 가까이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신고만 하면 제재할 도리는 없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월급이 월 평균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수율적으로만 생각해도 한 550만 원 정도 세비 받은 셈이 되는데요. 최영진 변호사 어떻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따박따박 받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국회법을 보면요. 29조에 겸직금지라고 그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조의 2에는 영리 업무를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은 당연히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겸직을 하지 않고 영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외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국무위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국회법에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변호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법의 38조에 예.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그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민식 장관 후보자도 예.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됐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면은 다 이제 변호사 휴업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를 겸직한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 변호사 겸직한 게 아니고 코인어를 겸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주된 직업이 뭔가를 그 징표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어디서 돈을 많이 버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해봤자 끼케야 뭐 조금 전에 신조 의원님 한 달에 한 800만 원쯤 받았다고 했는데 뭐 좀 늘어가지고 지금 한 10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코인으로 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네. 어디가 더 그 앞섰겠는가 그런 걸 생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예. 앞에 나가지 못하고 출석하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장관 겸직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월급하고 장관 월급하고 다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받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요. 많이 받는 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직은 하지만 본인이 하는 돈을 받는 수단은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중에도 뭐 코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본업이 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오랜만에 가동이 됐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야 일단 소집은 했는데 자문위에서 실질적인 안을 내고 윤리특위에서도 효과적인 내용으로 이 김남국 의원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는 해소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